67회에 10번. 67회에는 종합원가 계산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종합원가 계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구나.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대요. 이게 그 상황이에요. 좀 전 상황.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9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된다는 게 재료비랑 노무비가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성품을 환산할 필요가 없지. 각각. 왜냐면 하나만 환산해도 똑같다는 거죠. 완성된 정도가. 그죠? 평균법에 의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평균법이래. 그러면 이게 뭐죠? 좀 볼까요? 일단 내가 어떻게 했냐? 일단 원가를 크게 어떻게 불러야죠? 제조원가랑 판매가 관리비로 구분해요. 이건 이제 외우겠죠. 원가를 크게 제조 관련성에 따른 구분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할 때는 제조원가랑 판매 관리비로 구분해요. 그럼 그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 간접원가로 제조원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직접이랑 간접을 구분하는 거죠, 결국. 근데 직접은 한 번 더 하는 거네. 재료랑 노무를. 그래서 이걸 직접 원가라고 하고 이 뒤에 거 이거는 이제 이 카테고리랑은 다른 부류죠. 가공원가라는 말도 쓰는데 보통 재료비 이외의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을 보면 그렇거든요. 재료비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공은 섞이거든요. 농업이랑 거의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이때 이제 어쨌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려고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뭐 문제가 뭐죠? 아, 단위당 제조원가를 구하는 거네요. 완성품 수량은 4,000개래요. 기말 제공품은 1,250개. 그러니까 왜 지금 앞에 있는 게 굳이 주어질 필요가 앞에 있는 수량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넘어지겠어, 넘어지겠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초에 얼마에 투입됐고 단기 중에 얼마가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지나온 과정인 거고 결국 내가 나한테서 통과돼 나간 걸 기준으로 봐도 똑같을 거잖아요. 나한테 통과된 거 나는 기준이 뭐죠? 완성품을 기준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원가를 완성된 원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총 발생한 원가를 이거랑 이거로 안 분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한번 했지만 결국 이 두 개의 비용을 안 분하기 위한 기준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4천만 원, 아니 4천에 4천 개에 얼마나 안 분할 건지 1250에 이 물량이잖아요. 이 물량에 얼마나 내 비용을 안 분할 건지. 근데 그 기준에서 재료비랑 가공비는 똑같대요. 품으로 환산하는 그 정도가 가공된 정도가 내가 10% 가공했으면 재료비도 10%만 투입된 거래요. 그럼 이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두 개를. 그래서 원재료비랑 가공비를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더하죠? 완성된 거 기준으로 나누려고는 하지만 내가 비용을 집계할 때는 투입된 비용을 집계하는 게 편하죠. 왜 편하죠? 내가 원재료를 얼마나 사왔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농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는 게 편하지. 내가 완성된 제품에서 여기에 재료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이. 그냥 완성된 제품이 하나 있는 거지. 나는 발생할 때 했거든요. 측정하기 쉽거든요. 비용들을. 그게 제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는 이 앞단에서 구하는 거예요. 기초는 어떻게 할까요? 단기 완성이랑 기말 제품으로 그 전에 원가 계산 했으면 안보는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픽스가 되는 거고. 그때 원재료를 이만큼 한 번 하고 가공비를 이만큼 안 분한 건지를 구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는 투입된 거 구분되죠? 원재료 얼마나 뿌려줄지 알잖아. 이 양쪽에 원재료가 투입된 게 지금 집계가 됐으면 이 양쪽으로 얼마 뿌려줄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의 원재료가 얼마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다시
그 다음 기에 기초가 된 거예요. 가공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공비 늦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가를 다 집계를 한 거예요. 평균법은 뭐냐면 기초에 있는 원가, 단기에 발생한 원가, 비용을 다 합쳐서 전체 나온 물량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 평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 전체를 그 몇 개로 나눌 거냐 이게. 난 몇 개 만들었어요. 몇 개 만들었는데 몇 개 만들었냐면 4,000개랑 1,25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1,250개를 어떻게 만들었죠? 만들다 만 거죠. 80%만 만들다 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두 개 합치면 1,800이 아니잖아. 어쨌든 두 개, 왜 1,800이지? 어쨌든 내가 만든 걸 딱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난 4,000개를 만들었어요. 그 1,25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사실 쉽게 하고 싶죠. 6,250개를 그냥 나누고 싶어 사실. 근데 공정에 멈춰져 있는 걸 이걸 온전히 1,250개로 볼 거냐?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80%만 완성돼 있으니까 1,000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개랑 4,000개랑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0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를 구하니까 1,880개가 된 거예요. 단위당 원가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재료비랑 가공비 투입 시점이 다르다면 원가랑 재료비의 수량 같은 걸 각각으로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죠?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완성품 환산량의 원재료 비중일 수도 있고, 완성품 환산량의 가공비 그 비중일 수도 있는데, 수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똑같으면 환산해봤자 환산한 정도가 동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0이랑 1,000으로 동일한 거예요. 여기가, 뒤에가. 단기 완성을 결국 4,000개랑 1,000으로 구분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원재료를 0% 시점에 투입한다고 봐요. 그럼 원재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몇 개죠? 1,250개죠. 1,250개 다 원재료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원재료 투입 시점이 만약에 문제에서 0이라고 주어지잖아요. 0% 시점에 바로 투입된대. 초기에, 공정 초기에. 그럼 여기가 1,250이에요. 여긴 1,000개고. 김지 안 보여서 모르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어쨌든 답은 1,880개. 예, 어쨌든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7을 10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